야, 너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우리 지금 이렇게 편하게 쓰는 기술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것들이 사실 아주 옛날에 존재했던 기술의 흔적 아닐까 하는 거 말이야. 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고대 문명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유물들을 보면 와, 그때 어떻게 이걸 만들었지? 싶은 것들이 진짜 많거든. 오늘은 그런 숨겨진 고대 기술들이 현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들은 뭐가 있는지 친구랑 수다 떨듯이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 자, 그럼 준비됐지?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 우선 고대 이집트 문명으로 한번 떠나볼까? 피라미드 하면 뭐가 떠올라? 엄청난 크기, 정교한 건축술,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거대한 석조 구조물들이지. 피라미드 건축에는 그 시대에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측량 기술과 수학 지식이 필요했어. 예를 들어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동서남북 정확히 맞춰서 지어졌고 오차 범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라고 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현대 건축에서도 이 정도 정밀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거든. 고대 이집트인들이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며 토지를 측량했던 그들의 천문학적 지식과 기하학적 이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단순히 노가다만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지. 분명히 엄청나게 발전된 측량 도구나 천문 지식이 있었을 거야. 심지어 피라미드의 네 모서리는 각각 정확히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춘분과 추분 때 태양이 뜨고 지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증거이기도 해. 이런 정밀성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건축가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그리고 피라미드 내부를 보면 거대한 돌을 정교하게 깎아 만든 통로와 방들이 있잖아. 아슬아슬하게 맞물려 있는 거대한 돌블록들을 보면 접착제 없이도 어떻게 저렇게 견고하게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현대 기술로도 저렇게 매끄럽게 돌을 자르고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혹자는 다이아몬드나 다른 아주 단단한 물질로 만든 특수한 도구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해. 실제로 이집트 유물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드릴과 비슷한 형태로 돌을 뚫은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어. 단순히 돌망치로 두들겨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지.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던 구리톱이나 청동 도구만으로는 단단한 화강암이나 현무암을 그렇게 정교하게 가공하기 어려웠을 거야. 이는 그들이 특수한 합금 기술이나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절삭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기도 해. 이런 정교한 가공 기술은 훗날 건축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야. 현대 건축에서 콘크리트나 철근을 정교하게 다루는 기술의 원형이 어쩌면 여기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들 때 시체를 보존하는 방부 처리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시켰잖아. 단순한 시신 보존을 넘어 인체 해부학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기술이야. 이는 후에 의학 발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볼 수 있어. 다음으로 로마 시대로 가볼까? 로마 하면 또 뭐가 떠올라? 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로마인들은 엄청난 길이의 도로망을 건설했어. 단순히 흙을 다져서 만든 길이 아니라 여러 층의 자갈과 모래, 그리고 특수한 접착제를 사용해서 지금 아스팔트 도로처럼 단단하고 배수가 잘 되는 길을 만들었어. 이 접착제는 화산재를 이용한 일종의 콘크리트였는데 그 내구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어떤 로마 도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을 정도야. 대박이지? 로마인들은 도로를 건설할 때 단순히 땅을 고르는 것을 넘어 지하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도로 표면을 약간 볼록하게 만들어서 물이 잘 빠지도록 설계하는 등 현대 토목공학의 기본 원리를 적용했어. 그들은 전쟁을 위한 군사적 목적과 무역을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도로망을 구축했지만 이 기술은 후대의 모든 국가와 문명에 도로 건설의 표준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어. 이 로마 도로 기술은 현대 도로 건설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 특히 아스팔트 포장 기술이나 배수 시스템 같은 것들은 로마인들의 지혜를 이어받았다고 봐도 무방해. 우리는 여전히 로마 시대의 공법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지. 그리고 로마의 또 다른 대단한 기술은 바로 수도관이야. 아치형 구조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도교를 만들어서 도시 곳곳에 깨끗한 물을 공급했잖아. 이 수도관 기술은 현대의 상하수도,
시스템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당시의 수도관은 납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납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중력을 이용한 물의 흐름과 배관 시스템을 설계하는 그들의 공학적 능력은 정말 놀라워. 로마 도시 곳곳에는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 이 모든 곳에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었어. 이는 시민들의 위생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했고 도시의 번영을 이끄는 핵심 기반 시설이 되었지. 도시 계획과 위생에 있어서 고대 로마인들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지. 이들의 상수도 및 하수도 시스템은 이후 유럽 전역의 도시 발전 모델이 되었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정교한 댐과 송수관 시스템도 결국은 로마인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번에는 좀 더 신비로운 아시아로 가볼까? 중국의 고대 기술은 또 얼마나 대단했게. 4대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종이, 나침반, 화약, 인쇄술은 인류 문명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어. 종이가 없었으면 지식의 전파가 이렇게 빠르지 못했을 거고 나침반이 없었으면 대항해 시대도 열리지 못했을 거야. 화약은 전쟁의 양상을 바꿨고 인쇄술은 지식의 대중화를 이끌었지. 이 모든 것들이 수천 년 전에 중국에서 발명된 기술들이야. 각각의 발명품이 가진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해. 먼저 종이는 지식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방식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꿨어. 이전에는 점토판이나 파피루스, 양피지 같은 재료에 기록했지만 이들은 부피가 크거나 비싸거나 제작이 어려웠지. 하지만 종이는 저렴하고 가볍고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교육과 학문 연구의 대중화를 촉진했어. 종이의 발명은 동아시아를 넘어 이슬람 세계와 유럽으로 전파되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과학혁명의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어. 현대 정보화 시대의 기초는 종이가 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두 번째로 나침반은 대항해 시대를 열어 전 세계를 연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자기장을 이용한 이 단순한 도구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었어. 이는 탐험가들이 미지의 대륙을 발견하고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며 전 세계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했지. 현대의 GPS나 항법 시스템 역시 나침반이 제공했던 방향성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어. 세 번째, 화약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 처음에는 불꽃놀이나 의식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무기로 발전하면서 갑옷을 무력화시키고 성벽을 파괴하는 등 전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지. 이는 정치 체제의 변화와 국가 간의 힘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쳤어. 현대의 모든 폭발물과 추진체 기술은 화약의 원리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마지막으로 인쇄술은 지식의 대중화를 이끌었어. 처음에는 목판 인쇄였지만 나중에는 활자 인쇄로 발전했잖아. 한국의 직지심체요절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는 건 알지? 이런 활자 인쇄 기술이 서양으로 전해져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 결국 이 기술이 현대 출판과 정보화 시대의 기초를 놓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책을 읽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모든 행위가 어쩌면 고대 인쇄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야. 4대 발명품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명실상부한 핵심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인도의 고대 기술도 빼놓을 수 없지. 특히 수학과 의학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어. 우리가 지금 쓰는 영의 개념이 인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알아. 영이 없었으면 복잡한 계산은 물론이고 컴퓨터도 불가능했을 거야. 인도의 수학자들은 영을 단순히 없음의 개념이 아니라 위치적 자리값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로 인식하고 활용했어. 이는 십진법과 자릿수 표기법의 발전을 가져왔고 결국 대수학, 미적분학 등 현대 수학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영의 발견은 현대 수학과 과학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또한 음수, 무한대, 삼각함수와 같은 개념들도 인도 수학에서 기원한 경우가 많아. 이 모든 것이 현대 과학기술의 복잡한 계산과 알고리즘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지. 의학 분야에서도 아유르베다라는 고대 의학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잖아. 삶의 과학이라는 뜻을 가진 아유르베다는 약 5,000년 전부터 시작된 인도의 전통 의학 체계로 몸, 마음, 영혼의 균형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 자연에서 얻은 약재와 치료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인데
현대 한의학이나 자연 치유요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간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축적된 지식들이 현대의학에서도 재조명되고 있는 거지. 현대 서양의학이 증상 위주의 치료에 집중한다면 아유르베다는 몸 전체의 균형과 예방에 중점을 두는데, 이런 홀리스틱한 접근 방식이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잖아. 예를 들어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식이요법 등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꾀하는 아유르베다의 치료법은 현대인들의 건강관리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최근에는 서양의학에서도 만성질환이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의학적 접근 방식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아유르베다와 같은 고대 의학 시스템의 지혜를 다시금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 서양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대 그리스 문명을 한번 볼까? 그리스 하면 민주주의, 철학, 그리고 건축이 떠오르지. 그리스인들은 기하학과 물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파르테논 신전 같은 아름답고 견고한 건축물을 지었어. 파르테논 신전은 착시 현상을 고려해서 기둥을 약간 휘게 만들었다는 사실 알아. 완벽한 직선으로 지으면 보는 각도에 따라 휘어 보이는데 그걸 미리 계산해서 지었다는 거지. 이는 엔타시스 ENTASIS라고 불리는 기법으로 기둥 중간 부분을 살짝 부풀려 안정감을 주고 위로 갈수록 가늘게 만들어서 건물이 더 높고 웅장해 보이게 하는 시각적 효과를 노린 거야.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선 예술적인 경지라고 할 수 있어. 또한 그리스인들은 도르래, 지뢰, 나선 등의 기본 기계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건축이나 농업, 군사 분야에 다양하게 응용했어. 아르키메데스의 나선 펌프나 지뢰의 원리는 현대기계공학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발견이지. 그리고 그리스의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이라고 들어봤어? 1901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이 유물은 약 기원전 2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일식과 월식을 예측할 수 있는 일종의 천문 계산기였어. 현대의 정교한 기계장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복잡한 톱니바퀴와 기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 X선 촬영과 3D 모델링 기술로 분석한 결과 이 장치는 천체의 주기적인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고 심지어 올림픽 경기 주기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게 사실이라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된 기계, 공학 기술과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 이 장치는 사실상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불리기도 해. 이처럼 고대 그리스 문명은 단순한 철학과 예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런 고대 기술들이 현대사회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문명의 혜택들, 예를 들어 대규모 건축물, 빠르고 편리한 이동 수단, 깨끗한 물,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고대인들이 쌓아 올린 기술과 지식의 토대 위에서 발전해온 거라고 봐도 무방해. 고대 문명에서 사용되었던 재료 가공 기술, 구조, 공학 원리, 수력 이용 기술, 천문학적 지식들은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씨앗이 되었어. 당시에는 단순히 실용적인 목적이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개발되었던 기술들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첨단 기술로 꽃피운 것이지. 우리는 고대인들의 시행착오와 성공을 통해 배우고 그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왔어. 어떤 기술은 직접적으로 현대기술의 원형이 되기도 했고, 어떤 기술은 고대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나 사고방식에 영감을 주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 마치 퍼즐 조각처럼 고대 기술의 파편들이 모여서 현대 문명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직물 기술은 현대 섬유 산업의 기초가 되었고, 메소포타미아의 관계 기술은 현대 농업 기술의 뿌리가 되었지. 또한 고대 중국의 도자기 제조 기술은 현대 재료 과학과 세라믹 기술 발전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어. 심지어 고대 문명에서 발견되는 정교한 금속 가공 기술이나 유리 제조 기술은 오늘날의 정밀 산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야. 물론 모든 고대 기술이 그대로 전수된 건 아닐 거야. 어떤 기술은 소실되기도 하고 어떤 기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형되기도 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고대인들이 남긴 유산 속에는 현대 과학기술의 근간이 되는 원리들과
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수천 년 전에 누군가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거지. 고대인들은 단순히 돌이나 나무 같은 자연 재료를 가지고도 놀라운 기술적 성취를 이루어냈어. 그들의 실험 정신과 끊임없는 탐구심은 오늘날의 연구자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지. 결론적으로 고대 기술은 단순히 오래된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보물과도 같아. 우리가 고대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 과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현재를 더 깊이 통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어떤 기술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지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 고대 기술을 연구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해 왔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과정이야. 이는 미래의 도전 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예를 들어 지속 가능한 건축, 물 관리, 에너지 효율성 같은 현대적 문제들도 고대 기술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 다음번에 박물관에 가거나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고대 유물 하나하나에 담긴 그 시대의 기술과 지혜를 한번 상상해봐. 분명 훨씬 더 흥미롭게 다가올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현대 문명의 편리함에 대해서도 한 번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모두가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온 인류의 위대한 유산 덕분이라는 것을 말이야. 고대인들이 남긴 발자취 없이는 오늘날의 찬란한 문명도 없었을 거야. 그들의 지적 호기심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 안녕.